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영화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를 했던 사랑의 핫쇼핑이 시즌2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었는데요. 역시 핫쇼핑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SAMG 엔터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제 미국의 트랜스포머 유통사로부터 어떤 제한 요청도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의 내용들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이제 10월 16일인데, 오늘 저녁 7시에는 바로 캐치 티니핑의 시즌 5가 공개가 됩니다. 바로 슈팅 스타 캐치 티니핑이 공개가 되는데, 2020년부터 시즌 1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새로운 신규 시즌을 계속해서 이제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시즌 3, 2023년도에 시즌 4, 그리고 2024년도인 올해 시즌 5가 공개가 오늘 저녁 7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시즌이 나올 때마다 항상 최고 시청률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3 때는 18.5, 그리고 시즌 4에서는 최고 시청률 26%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 5에서도 공개가 되고 나서 역대급 어떤 시청률을 또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이슈도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주가에 좀 더 강한 상승 작용을 만들었던 거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이번에 사랑의 핫쇼핑이 공개가 되고 누적 관객 수 120만 명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게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 누적 관객 수로는 한국 애니메이션 기준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한 흥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시즌 2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언제? 2025년도 겨울에. 상영을 목표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120만 명 정도 이제 그 누적 관객 수가 하면서 한 수익적으로는 한 20억 정도로 좀 벌었을 거다 이렇게 좀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2도 만약에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100만 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고, 겨울에 또 공개를 한다는 건 겨울방학에 뭔가 또 일정에 맞춰서 공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흥행이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100만 명을 넘으면서 상한가를 비롯한 어떤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2025년도 겨울에 만약에 또 새로 시즌2를 공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봐야 어떤 이제 주가에서의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올해를 어떤 교훈 삼아서 내년 겨울에 만약에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전부터 미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그 SAM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시나리오 2 그 시즌 2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 인터뷰에서 파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파생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는데, 사실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 김수훈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고 오른쪽이 이 인터뷰에서 파생된 기사거든요. 좀 잘못 파생된 기사인데, 사실 이 내용 원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김수훈 대표가 미국 헤스브로가 대표적인 어떤 완구 회사인데, 얘네들이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델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러브콜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이렇게 좀 낚시성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 유통사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았다.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따라 샀던 분들은 단기 고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좀 인터뷰 내용이라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묘하게 좀 짜집기, 이런 트랜스포머, 러브콜 이런 내용을 좀 짜집기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는, 그런 것들은 조금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기사의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뭔가 그 트랜스포머 그 유통사로부터 뭐 협업이 요청이 들어와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의 어떤 기사를 내보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걸러서 봐야 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SAMG 엔터의 재무적인 부분인데 이게 매출은 꾸준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 적자나 단기순 손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제고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뭐 테마파크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자가 늘어났다. 또 뭐 패션이나 모바일 게임 부분에 어떤 적자 사업을 정리를 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하겠다. 적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지금 영업 적자가 96억이에요. 지금 전반기 기준 영업 적자 96억이고 단기 순손실은 163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주가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이슈를 따라갑니다. 수급하고 이슈를 따라가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실적에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흑자로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부도 꼭 챙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SAMG 주가의 차트의 흐름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5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연신 이제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극적으로 대량의 거래량과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 바로 이제 그 사랑의 핫쇼핑 흥행 요소가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한가를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바닥이 좀 잡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도 갖게 만드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한 18,000원대의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내려올 때 이제 18,000원대에서 지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요. 무너지고 올라갈 때는 좀 저항을 받았고 역시나 무너지고 올라갈 때 저항이 됐던 구간이라서 이 18,000원대가 강력한 어떤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아래로는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한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단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게 좀 깨지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시무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어떤 이런 추세선 지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살피시면서 위로는 이 18,000원대의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대를 강하게 좀 뚫어준다면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가져가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SAMG 엔터에 나왔던 기사들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